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 트리고노메트릭 펑션 부분 계산기 사용법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워낙에 출제 비중이 높다 보니까 계산기 사용법도 여러분이 명확하게 알아두셔야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내용은 뭐냐면 35페이지의 5번 문제인데, 자, 이거는 별 내용 없고요. 그냥 사인, 코사인, 탄젠트 계산하는 거 그냥 예시로 가져온 문제고요. 자, 계산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자, 일단 여기 보면은 4분의 t가 사인 38도죠. 그러니까 t를 구하려면 사인 38도에 딱 곱하기 4를 해야 되는데, 자, 이제 요거를 계산해 봐야 되겠죠. 요거 계산하는 거 그냥 예시로 보여드리려고요. 자, 여기 보면은 계산기에서 계산해 보도록 합시다. 자, 일단 홈에서 4 곱하기 사인 38도죠. 사인 38 입력하고, 자, 엔터를 누르면, 자, 요거 그냥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근사값, 다이아몬드랑 엔터 누르면 근사값이 나오죠. 자, 이렇게 구하면 답이 1.18 B가 되겠죠. 이렇게 되겠죠. 근데 여러분 이거 제가 이제 강의할 때 답 C라고 알려드렸죠. 음. 근데 이 계산기로 하니까 답이 1.18 나오는데 왜 B가 아니라 C일까요, 여러분? 여기서 이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있는데, 자, 이거 보세요. 문제에 지금 각이 세타가 38도로 디그리 나와 있어요. 디그리. 디그리로 나와 있기 때문에 여기 보시면 여기 라디안으로 되어 있잖아요. 라디안으로 해놓으면 안 되고, 요거를 이제 모드를 디그리로 바꾼 다음에 계산을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요거 굉장히 주의해야 됩니다. 자, 디그리로 바꾼 다음에 계산을 다시 해볼까요? 자, 그러면 요거 다시 와가지고 여기로 와가지고 다시 한번 엔터를 눌러볼게요. 요거를 근사값을 구해보면, 다시 근사값을 구해보도록 합시다. 그럼 2.46 이렇게 나오죠? C가 나오죠, 답이. 디그리로 바꾼 다음에 계산하니까 답이 이제 C가 나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요거는 이 5번 문제는 계산기를 풀 때 라디안을 그냥 두고 풀면은 답이 B가 나오게 함으로써 틀리게끔 이렇게 유도하는 그런 문제입니다. 따라서 여러분이 항상 트리고노메트릭 펑션 부분에 계산기 사용할 때는 이게 라디안으로 주어졌는지 디그리로 주어졌는지 그거 가장 먼저 여러분 파악하시는 거를 주의하시면 되겠습니다. 그거 외에는 별로 어려울 게 없는 문제죠. 자, 그 다음에 41페이지 부분 계산기 사용법인데, 자, 이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이 부분 trigonometric equation이라고 해가지고 삼각 방정식이라고 했죠. 뭐 이렇게 이런 식으로 식이 나오고 x를 구하라, 요 각을 구하라, 그다음에 요 세타를 구하라, 이제 그런 식으로 나온 거가 이제 삼각 방정식인데, 자, 이런 문제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계산기를 써야 됩니다. 이런 trigonometric equation 같은 경우에 여러분이 40페이지 보시면은 6번, 7번, 8번도 계산기를 사용해서 풀 수 있긴 한데, 그거는 우리가 배운 공식을 이용해서 이제 우리가 손으로 풀 수 있잖아요. 그런 문제 같은 경우에는 계산기를 굳이 사용하지 말고 시간이 걸리니까 손으로 빨리 풀어보는 게 낫고요. 이 트리고노메트릭 이퀘이션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계산기를 써야 되는 문제입니다. 따라서 이런 식으로 x 값을 구해라, 뭐 세타 각을 구해라, 이런 문제는 반드시 여러분이 바로 계산기를 푼다는 걸 염두를 해두시고 계산기를 어떻게 사용하는지는 말씀드릴게요. 자, 일단은 이 트리고노메트릭 이퀘이션은 계산기를 사용해서 푸는 방법이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 솔브를 이용해서 푸는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그래프를 그려서 푸는 방법이 있는데, 대부분의 문제집이나 어떤 참고서에서는 두 번째 방법만을 소개하고 있어요. 솔브는 이제 소개하지 않는데, 일단 이 두 번째 방법을 대체적으로 소개하고 있으니까 그거 먼저 소개해 드린 다음에 두 번째 솔브까지 이제 소개를 해 드릴게요. 자, 일단은 이렇게 딱 이렇게 식이 주어졌잖아요. 보통은 선생님들이 문제풀이를 어떻게 가르쳐 주냐면, 이렇게 이제 얘기합니다. 요거를 요 sin x를 y1 이렇게 보고, 요거 3 곱하기 코사인 x 요거를 y2 이렇게 봅니다. 이렇게 본 다음에 요거 두 개의 그래프를 그려줘요. 각각의 그래프를 이 계산기에서 그려준 다음에, 자, 그거를 얘네들이 교차하는 지점의 x 값을 찾으면 되잖아요. 자, 그런 식으로 이제 문제를 푸는데 어떻게 푸는지 한번 볼게요. 일단 이 계산기에서 우리 이제 그래프 그리려면 여기 들어가야 되죠. 다이아몬드 F1 들어가면 그래프 그리는데, 이것도 지워주고, 자, sin x를 입력해 줍니다. sin x 입력해 주고 엔터 일단 누르고, 자, y1에다가 얘를 입력해 주고, 이게 y2 3 곱하기 코사인 x를 입력을 해 줍니다. 이렇게 입력해 준 다음에 요거 두 개를 동시에 그래프를 그리는 거예요. 동시에 그래프를 그려 보는 거죠. 이렇게 그래프가 그려지는데, 그래프가 좀 이상하게 그려지죠, 여러분. 지금 왜 이건 또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질까요, 여러분? 그래프가 이거 사인 그래프가 아니잖아요, 여기. 코사인 그래프가 아니잖아. 잘 보세요, 여기 디그리. 제가 처음에 뭐라고 했습니까? 이 삼각함수 부분의 그래프 사인, 코사인, 탄젠트 그래프 그릴 때는 반드시 요거를 디그리가 아니라 라디안으로 바꿔준 다음에 그려야 된다고 그랬어요. 자, 한번 바꿔봅시다. 라디안으로 바꾸면,
바꿔준 다음에 다시 하면 이제 제대로 그림이 나올 거고요. 자, 지금 이거 같은 경우에 여기 지금 윈도우가 여기가 너무 넓고 여기가 너무 좁죠. 그래서 윈도우를 한번 다시 바꿔볼게요. 윈도우를 여기 지금 어, Y 미니멈도 마이너스 10으로 바꿔서 다시 설정해 볼게요. 마이너스 10으로 바꿔보고 다시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을 그려보면 이렇게 이제 그림이 나오게 되겠죠. 자, 이렇게 이제 그린 상태에서 이게 이제 사인 나오고 그 다음에 3 곱하기 코사인 x 이렇게 나오는데 요 범위에서 얘네들 이 그래프와 교차하는 x 값을 찾아주면 되는 거죠. 그거 어떻게 찾을까, 여러분? 자, 이거 어떻게 찾냐면 F5를 눌러보세요. 그럼 여기 5번에 인터섹션이 이렇게 있죠. 5번을 누릅니다. 교차하는 지점을 찾는 기능인데, 자, 일단 퍼스트 커브 하면은 자, 요거 하나 그냥 아무거나 하고 세컨드 커브 요거 두 개가 교차하는 지점을 찾겠다는 의미고요. 자, 로우 바운드. 여러분 보세요. 지금 이 x의 범위가 0부터 2분의 파이까지죠. 그러면 교차점 여기 찾으면 되세요. 여기 요거 그렇죠. 요거 교차점을 찾으면 될 것 같아. 그렇죠. 그러면은 로어 바운드를 이 왼쪽에다가 딱 하나 두고 그다음에 어퍼 바운드를 이렇게 오른쪽에다 두면 이 로어 바운드랑 어퍼 바운드 사이에서의 교차점을 찾는 의미예요. 그럼 여기 딱 나오죠. 그럼 x가 1.249일 때 그때 딱 교차하게 되고 자, 이 x 값을 구하는 거니까 지금 1.249 답이 2가 나오는 거죠. 이런 식으로 구하는 방법이 하나 있어요. 근데 좀 복잡하죠. 근데 일반적으로는 책들이나 문제집에는 이 방법을 가장 많이 서술하고 있는데 자, 두 번째 방법 말씀드릴게요. 자, 홈으로 가세요. 홈으로 가셔가지고 우리가 가장 많이 쓰는 솔브로 들어갑니다. 솔브로 들어가셔가지고요. 자, 요거를 그대로 입력하세요. 자, 요거를 이 방정식을 그대로 입력합니다. sin x 이퀄 3 곱하기 코사인 x를 그대로 입력하고 자, 여기 다음에 컴마 x에 대해서 풀어주라 이런 의미입니다. 여기 이렇게 입력한 다음에 한 가지 여긴 더 해줘야 되는데 여기 보면 이제 범위를 반드시 입력해주면 x의 범위를 자, 이렇게 요걸 입력한 다음에요. 요거 그대로 입력해주면 돼요. 요거 그대로 그걸 입력할 때는 자, 여기 보면은 얘를 먼저 입력하고 여기 그다음에 equal 입력하고 그다음에 x 그다음에 다시 요거 입력하고 equal 입력하고 2분의 파이 입력하면 되는 거죠. 파이 나누기 2 이렇게 해가지고 엔터를 딱 치면 자, 이렇게 값이 나오죠. 자, 이렇게 나오니까 이제 근사값을 이제 구해봅시다. 이걸 누르고 이렇게 누르면 값이 이렇게 딱 나와주게 돼 있죠. 1.242보니까 답이 이제 2 이렇게 이제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크게 첫 번째 방법이 그래프 그려가지고 교차점, 이 각각의 그래프 그린 다음에 교차점 찾는 방법이랑 그다음에 솔브를 푸는 이 두 가지 방법이 있었는데 그래프 그린 다음에 또 교차점 찾는 뭐 그런 게 좀 복잡하죠. 그러니까 선생님은 솔브를 푸는 거를 추천을 드려요. 이게 익숙해지면 더 빨리 한 번에 풀 수가 있으니까 이 방법을 쓰면 되고요. 그런데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이렇게 푸는 것보다 얘를 정리해주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얘를 정리해주면 탄젠트 x가 얼마 이렇게 정리가 돼요? 탄젠트 x가 3 이렇게 정리가 되죠? 자, 이거를 푸는 게 사실은 더 빨라요. 탄젠트 x는 3 이렇게 한 다음에 어떻게 푸냐면 그냥 탄젠트 x가 3이니까 그 x 값을 구하기 위해서 아크탄젠트 여기 클리어한 다음에 아크탄젠트 3 얘를 딱 구하면 이렇게 답이 바로 또 나오죠. 이런 식으로 이제 구해도 되니까 최대한 정리가 될 수 있으면 최대한 정리한 다음에 이제 풀어도 되는데 그냥 이렇게 풀어도 이제 무방합니다. 자, 어쨌든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문제를 푸는데 저는 두 번째 방법 솔브로 푸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다음 10번 문제도 한번 풀어볼까요? 자, 10번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나오면 그래프 그린 다음에 교차점 찾는 방법이 있는데 선생님은 이 솔브로 푸는 걸 이제 추천을 드립니다. 자, 이거 한번 솔브로 한번 풀어볼게요. 홈에서 F2 솔브 들어가가지고요. 그대로 입력시키는 거죠. 코사인 x 이퀄 탄젠트 x 입력하고 자, 요거를 x에 대해서 풀어줘라. 그렇죠? 그 다음에 괄호 닫고 자, 이거 범위를 입력해 줘야 되는데 범위를 입력해 줘야 값이 나오는데요. 여기 문제 x의 범위가 안 나왔잖아요. 그렇죠? x의 범위가 안 나왔어.
그럼 이거 어떻게 해줘야 될까요? 자, 이런 경우에 이제 문제 푸는 요령이 있는데, 문제에 명시적으로 x의 범위 안 나와 있는데, 한 보기를 보면요. 이 가능한 x 값을 구하라 했을 때, 보기에 요 범위로 지정을 해주면 됩니다. 마이너스 1부터 6.0.67까지 요 대략의 범위를 지정해 주면 되는데, 그래서 범위를 한 이 정도로 한번 지정해 볼까요? 마이너스 1부터 마이너스 1이니까, 뭐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뭐 1.5 이 정도로 지정해 주고, 그 다음에 x가 이거보다 크고,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0.67이니까 한 1 정도로 이렇게 지정해 준 다음에 이렇게 이제 풀면, 엔터를 누르면 가능한 x 값들이 계산기가 계산을 해줍니다. 그러면 여기 딱 나오네요. 0.666239니까 0.67 딱 이렇게 나오는 거죠. 어떤 문제에 따라서는 뭐 몇 개가 나올 수 있어요. 그 중에서 이제 보기에서 골라주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솔브로 풀어주면 바로 답이 나오니까 이 그래프 두 개 그려가지고 교차점 찾는 수고하는 것보다 더 효율적으로 문제를 풀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11번 문제도 마찬가지로 요거랑 요거를 이제 보통은 문제집들에서는 각각 입력한 다음에 그래프 그려가지고 교차점 찾으라 이렇게 이제 문제가 나오는데, 마찬가지로 솔브 이용해가지고 이제 풀면 요 범위 입력해가지고 여러분 이제 풀면 답이 나오고요. 그래서 요것도 여러분이, 제가 직접 안 할게요. 시간 걸리니까 여러분이 직접 한번 해보세요. 해보시고 답을 찾아보시면 되겠습니다. 답이 이제 B번이죠. 그래서 여러분 한번 해보시고요. 그 다음에 12번도 마찬가지예요. 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요거 이제 세타가 뭐 세타로 나오든 x로 나오든, 요거를 이제 x로, 여기 이제 세타가 있죠. 세타를 입력해서 해도 되고요. x를 입력해서 이제 해도 되는데, 어쨌든 요 식을 그대로 입력해가지고, 자, 범위가 여기도 이제 이 세타에 각의 범위가 안 나와 있으니까, 이거를 범위로 지정을 해가지고, 솔버 기능을 이용해가지고 이제 풀면 되겠고요. 자, 여기서 주의할 거는, 여기가 디그리로 돼, 디그리로 돼 있으니까, 여기 모두 들어가서 요거를 디그리로 바꾸는 거, 그것만 여러분, 요거를 디그리로 바꾸는 것만 여러분이 주의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요것도 여러분이 한번 이제 직접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부족하니까 안 할게요. 그 다음에 13번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인데요. 요것도 이제 뭐 이렇게 나와 있고, 탄젠트 2분의 x 구해라 이렇게 나와 있는데, 자, 이거는 요거를 구하기 위해서는 먼저 x 값을 구해야 돼요. 그런 이제 그런 의미에서 트리고노메트릭 이퀘이션이에요. 그런데 요거는 먼저 x 값을 구해야 되는데, 자, 요거 같은 경우에도 자, 요 식을 그대로 입력해 가지고 솔브 기능을 이용해서 범위 입력한 다음에 해도 되고요. 자, 근데 얘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렇게 할 필요는 없고, x 값을 구하기 위해서 코사인 x가 0.875다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아크 코사인 기능 이용해 가지고, 자, 일단 지우고 갈게요. 아크 코사인 아크 코사인 0.875 얘를 구하면 x 값을 구할 수 있겠죠. 그래서 0.875 이렇게 입력하면 됩니다. 875 괄호 닫고 이거 엔터를 누르면 이렇게 값이 나오죠. 이게 x예요. 이게 x 값인데, 그럼 여기다 입력하면 되겠죠. 탄젠트 2분의 x니까 요거 answer. 자, 기존에 나왔던 거가 이게 x 값이죠. 그러면 기존에 나왔던, 이렇게 하면 이제 기존에 나왔던 답이 이렇게 나오게 되고요. 이걸 2로 나눠준 다음에 괄호 닫고 엔터를 눌러주면 이렇게 값이 나오게 되는 거죠. 답은 C 이렇게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자, 이런 식으로 아까 전에 9번 문제도 그렇고, 9번 문제는 이제 탄젠트 x 이렇게 정리해주고 하면 사인, 코사인, 탄젠트가 뭐 몇이다, 숫자 몇이다 이렇게 이제 나와 있는 경우는 아크 사인, 아크 코사인, 아크 탄젠트 기능 이용해가지고 바로 이제 계산기에서 x 값을 구해줘도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퀘이션 형식으로 좀 복잡하게 나와 있으면 바로 이제 솔브 기능을 이용해가지고 풀면 되고, 혹은 뭐 그래프 이용해서 풀어도 되는데 그건 좀 복잡하니까 웬만하면 솔브 기능을 이용해서 푸는 연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41페이지에 트리고노메트릭 이퀘이션 계산기 사용해서 이제 푸는 방법까지 살펴봤습니다. 이거는 여러분 제가 안 풀어드린 거 반드시 연습을 해보세요. 자, 그 다음에 44페이지로 넘어가 보시면, 자, 이 부분에 뭐 피리어드, 앰플리튜드, 뭐 페이스 이렇게 이거 우리 그래프 관련해서 여러 가지 배웠잖아요. 이론을 배웠는데, 자,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그래프로도 사실은 구할 수 있어요. 그래프로도 구할 수가 있는데, 사실 그래프 계산기로 그래프로 해서 구하는 게 더 복잡합니다. 그냥 여러분이 배운 이론을 가지고 빨리 푸는 게 훨씬 빨리 풀 수 있는데, 이 47페이지 한번 봐보세요. 47페이지에 이제 이런 문제가 있고, 자, 이거는 우리가 이제 배운 이론 가지고 얼마든지 풀 수 있잖아요. 근데 계산기를 이용해서도 풀 수 있다는 걸 한번 보여드릴게요. 어떻게 푸는지. 그냥 한번 보여드린 겁니다. 이렇게 풀라는 얘기가 아니라. 자, 이거 지금 레인지가 어떻게 되냐, 이게 묻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은 요 그래프 그래프에서 그린 다음에 그 레인지를 파악해 보면 되겠죠.
한번 여기 그려볼게요. 기존에 거 지우고 마이너스 4 플러스 3 곱하기 사인 2x 플러스 5파이 입력하고 괄호 닫고 엔터 치고 얘를 이제 그래프를 그려주는 거죠. 그래프를 그려주면 이렇게 그래프가 나오고, 자 보면은 이 레인지가 이 최대값과 최소값의 이 범위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 최대값과 최소값을 알면 되겠죠. 이 최대값과 최소값을 어떻게 구해줍니까? F 들어가가지고 4번 맥시멈 최대값을 한번 구해볼게요. 자 이게 다 똑같잖아요, 최대값이. 그러니까 뭐 대략 뭐 로어 바운드 이쯤 정하고 어퍼 바운드 이쯤 정해가지고, 자 이 녀석의 값이 얼마인지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그런데 최대값이 y가 마이너스 1이네요. 그렇죠. 그럼 요 최소값, 요거 한번 구해볼까요? 요걸 한번 구해봅시다. F5 누르고 3번 눌러서, 자, 로어 바운드 대충 이쯤 지정해주고, 어퍼 바운드 이쯤 지정해줘가지고, 최소값을 구하면 마이너스 7이네요. 그렇죠. 그럼 마이너스 7부터 마이너스 1까지 이렇게 알 수가 있는 거죠. 계산기를 이용해서. 근데 이렇게 구하는 게 더 복잡하죠, 여러분. 시간이 많이 걸리죠. 여러분이 배운 지식으로 그냥 빨리 생각을 해서 문제를 푸는 게 더 낫습니다. 그래서 자,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요. 계산기로도 풀 수 있는 부분들이 있지만 계산기가 시간이 더 많이 걸리니까 그냥 여러분이 배운 지식으로 풀어주시는 게 훨씬 낫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48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48번도 그냥 계산 문제입니다. 아크사인 0.90 구한 다음에 이제 코사인 계산하라는 얘기인데, 마지막으로 이 문제 계산해 보도록 합시다. 일단 아크사인 0.9 한번 구해볼게요. 아크사인 0.9. 아크사인 0.9 입력해서 엔터 치면 이거 나오고요. 자, 코사인, 자, 요거 그대로 입력해 주면 되는 거죠. answer. 기존의 answer를 이렇게 입력해 준 다음에 얘 구해주면 이렇게 답이 나오는 거죠. 그냥 요거 보여드리려고 이제 문제는 보여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에 트리고노메트릭 펑션 부분에 계산기를 이용해서 문제 푸는 부분을 배웠는데요. 사실은 이 부분은 뭐 사인, 코사인, 탄젠트, 아크 사인, 아크 코사인, 아크 탄젠트 요거 구하는 것만 아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구할 때 주의할 거 각도가 라디안이냐 디그리냐에 따라서 요 모두 바꿔주는 거 그것만 주의해 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그래프 그릴 때는 이 트리고노메트릭 펑션 그래프 그릴 때는 무조건 라디안으로 그려야 된다. 이 사인, 코사인, 탄젠트 그래프 그릴 때는 무조건 라디안 모드로 해가지고 그려야지 그래프가 제대로 그려진다는 거 이거 주의해 주시고, 그 다음에 계산기를 가장 많이 쓰는 부분은 트리고노메트릭 이퀘이션 부분인데, 전체적으로 푸는 방법이 그래프 그려가지고 교차점 찾는 거,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솔브 기능 이용해서 이제 푸는 건데, 대부분의 문제집에서 1번 기능만 소개가 되어 있지만 1번 기능보다 2번 솔브를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주는 게 더 빨리 할 수 있으니까 그 부분을 가지고 여러분 연습을 많이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연습해 보시면요, 트리고노메트릭 펑션 부분에서 계산기 사용법은 여러분이 큰 어려움이 없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트리고노메트릭 펑션 뒷부분에 나머지 부분들 있죠. 펑션에서 나머지 부분들은 계산기 사용법 간단하니까 그 부분만 빨리 같이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이제 뒤에 뒷부분에 exponential 그다음에 로그 펑션 이렇게 나오는데 지수 로그 하면서 나오는데요. 이 부분은 간단하게 계산기 사용해서 계산하는 거 그 정도만 파악하시면 됩니다. 일단 여기 57페이지의 5번 문제에 이렇게 이제 ln3x 구하는 건데, 이렇게 ln3 플러스 lnx 이렇게 나눌 수 있죠. 여기서 이제 ln3을 요거를 이제 계산기로 푸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자, LN은 보시면 여기 파란 글씨로 여기 있어요. 그렇죠? 여기 있으니까 세컨드 누르고 이렇게 누르면 LN 나오고 여기다가 3 입력하면 됩니다. 입력하고 엔터 누르면 되는데, 엔터 누르면 그냥 이렇게 나오니까 자, 이렇게 해가지고 근사값을 구해주면 이렇게 나오는 거죠. 이렇게 구하면 된다. 그다음 58페이지 문제 같은 경우에 자 n분의 m 구하는 건데, n분의 m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거 이제 최종적으로 계산해 보면 이렇게 되는 거 우리 기본 강의에서 배웠죠. 이 상태에서 그냥 계산기 어떻게 하는 건지 제가 나중에 알려드린다 했잖아요. 자, 로그 계산기를 써서 계산하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자, 일단 여기 카탈로그에서 그 L 찾아가지고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겠죠. 자, 근데 이제 그거 시간 많이 걸리니까 그렇게 우리가 하지 말자, 그렇죠? 그 다음에 홈에서 직접 로그 입력하는 방법이 있다고 그랬죠. 요거 알파 해가지고 L 입력하고 그 다음에 O 입력하고 G 입력하면 이렇게 해도 되는데, 그것도 마찬가지로 시간이 걸리니까 우리 그렇게 하지 말자. 어떻게 하냐면 이 로그 같은 경우에 비교적 많이 쓰이니까 단축키를 암기하세요. 단축키. 로그의 단축키가 뭐냐면 지금 바로 암기하세요. 다이아몬드랑 세븐 이렇게 넣으면 로고 나옵니다. 다시 다이아몬드 누르고 세븐 누르면 로그가 바로 나오네요. 그렇죠? 자, 이 상태에서 3.02 이렇게 입력하면 돼요. 그 다음에 나누기
자, 다이아몬드 누르고 7 누르면 로그 나오고 6.31 이렇게 입력해서 엔터 누르면 답이 바로 나오죠. 네, 이렇게 구해주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밑에 보시면 자, 요거 얘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어떻게 볼까? 얘 같은 경우에는 베이스가 다르잖아요. 자, 얘 같은 경우에는 또 이제 해봅시다. 로그 한 다음에 자, 이게 8이 먼저 와요. 8하고 컴마하고 2 닫고 이렇게 한 다음에 엔터 누르면 자, 이렇게가 나오죠. 이렇게 나오죠. 베이스가 뒤에 간다는 것만 주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로그 계산하는 거 알아봤습니다. 자, 다음 넘기시면 자, 58페이지 문제인데 자, 요 그래프 같은 경우 우리가 기본 개념 강의 할 때 그래프 대략 그려가지고 우리가 이제 판단해 봤는데 그래프 우리가 잘 모르겠다. 자, 이제 그런 분들은 바로 계산기를 사용해서 그래프를 그리면 되겠죠. 자, 요거 한번 그려봅시다. 자, EX 여기 있어요, 여기. 그렇죠. 여기 조그만 글씨 이렇게 있죠. 이거 다이아몬드 누르고 이렇게 한 다음에 X 입력하고 닫고 그다음에 더하기 다이아몬드 누르고 마이너스 X 마이너스 X인데 여기 보시면 여기다 괄호를 쳐야 되겠다. 요거를 전체적으로 나눠줘야 되니까 괄호 치고 얘네들 괄호 치고 요거를 2로 나눠준 거 엔터. 그 다음에 얘를 이제 계산기 그려주면 되겠죠. 그래프를 그려주면 모양이 이런 식으로 나오고요. 자, 이거 이제 비슷한 모양. 자, 이 그래프의 일부가 되는 거 지문에서 찾아주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풀어도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로그 부분 다 됐고, 자, rational function, limit. 자, 리미트 부분. 자, 이게 이제 시험에 나오는 부분이잖아요. 리미트 부분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계산기 써서 다 풀 수 있습니다. 다 풀 수 있는데요.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사실상 거의 대부분의 문제는 계산기를 쓰지 말고 그냥 여러분 손으로 푸세요. 손으로 푸는 게 훨씬 빠른데 어쩌다가 손으로 못 풀고 반드시 계산기를 써야 되는 문제가 나와요. 이제 그런 문제가 우리 그 이제 기본 강의에서도 있었고요. 나중에 선생님이 보충 문제에 대한 강의를 할 텐데 그 부분에서도 그런 문제가 나오는 거 보여드릴게요. 일단은 이 리미트 부분은 그냥 거의 대부분 그냥 손으로 풀면 된다. 이렇게 여러분 인식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리미트 계산기로 어떻게 입력하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자, 이거 여러분 다 교재에 있는 것들인데, 자, 요거 일단 요 녀석 같은 경우에 리미트로 한번 입력해 봅시다. 자, 일단 리미트는 홈에서 F3로 가면은 여기 3번에 있죠. 저기 F 홈 F3 3번 리미트 이렇게 가가지고 일단 요 x분의 1을 먼저 입력합니다. 1 나누기 x 이렇게 입력하고요. 컴마 x 그 다음에 컴마 0 이렇게 입력하면 돼요. 자, 이게 뭘 의미하냐면 x가 0으로 갈 때 이 x분의 1이 어디에 근접하겠는가? 자, 이런 의미가 됩니다. 그 다음에 엔터를 눌러주면 자, 여기 보면 UNDEF 이렇게 있는데 undefined라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자, 이거 같은 경우에는 리미트 값 존재하지 않는다는 그런 의미가 되겠고요. 자, 이거 두 번째 예 한번 입력해 볼까요? 두 번째 클리어하고 자, 홈에서 F3에서 3번 리미트 그래서 일단 요 식을 입력을 하죠. x의 제곱 빼기 1 나누기 x-1이죠. x- 빼기 1 이렇게 한 다음에 자, 컴마 x가 1로 갈 때 이렇게 입력하고 엔터를 쳐주면 2가 딱 바로 나오죠. 그렇죠. 자, 그래서 자, 여러분 교재에 있는 모든 문제 다 마찬가지예요. 이런 식으로 계산기를 쓰면 다 나옵니다. 확실히 이렇게 다 나오는데 자, 이거 여러분 입력하는데 시간 많이 걸리겠죠. 그렇죠. 그리고 여러분 교재 다른 문제 같은 경우는 더 복잡하잖아요. 식 입력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고 그리고 이제 반면에 손으로 풀면 더 빨리 풀 수 있잖아요. 여러분이 익숙해지면. 그렇기 때문에 이 리미츠 같은 경우에는 계산기를 쓰기보다 바로 손으로 빨리 풀어주는 게 낫다. 자, 이렇게 여러분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65페이지 보시면 이 4번 문제 같은 경우 이 경우에가 반드시 계산기를 사용해야 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자, 왜 그러냐면 이거 보세요. 자, 이게 지금 구하라는 게 x가 1로 갈 때, 자, 요거 이제 얘가 어디로 접근하겠는가? 요건데, 자, x가 1로 갈 때니까 지금 lnx 같은 경우에 0으로 접근하죠. 그 다음에 얘 같은 경우 0으로 접근해. 이 0분의 0꼴이야. 자, 0분의 0꼴은 우리가 뭐 인수분해 하거나 그렇게 해서 풀어야 되는데, 이거 뭐 됩니까? 인수분해 됩니까? 그런 거 안 돼요. 아무것도 안 되기 때문에 얘 같은 경우 우리가 배운 지식으로는 풀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바로 주저하지 말고 계산기를 사용해서 바로 풀어주면 됩니다. 그럼 우리 방금 전에 배운
리미트 기능 이용해가지고 자, 홈에서 F3 리미트 들어가가지고 그대로 입력해주면 되겠죠. lnx 나누기 x-1 그 다음에 콤마 x가 1로 갈 때니까 콤마 1 이렇게 그 다음에 엔터 눌러주면 바로 값이 나오게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배운 이론으로 풀 수 없는 문제 나오면 바로 계산기를 쓴다. 여기까지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67페이지 가보시면 이제 파라메트릭 펑션이라는 거 나오는데요. 이 파라메트릭 펑션 같은 경우에도 우리 계산기를 사용해서 풀 수가 있어요. 여기에 이 모드에 보시면 여기 펑션 들어가 보시면 여기 파라메트릭 이렇게 있잖아요. 여기 1번 펑션이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이렇게 많이 쓴다고 제가 말씀드렸고, 그다음에 이제 폴라 펑션 간혹 쓸 때 있다고 말씀드렸고요. 자, 여기 2번 파라메트릭도 있는데 사실 이거는 쓸 일이 없습니다. 거의.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우리가 보는 이 시험 수준에서 나오는 파라메트릭 펑션이라는 게 그냥 손으로 푸는 게 훨씬 빠르고 간단한 수준에서 나오기 때문에 굳이 계산기 기능을 이용해서 풀 필요가 없습니다. 시간이 더 많이 걸려요. 그렇기 때문에 파라메트릭 펑션 같은 경우에는 그냥 여러분 손으로 푼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계산기 사용법 따로 말씀 안 드릴게요. 자, 넘어가시면 자, 이제 67페이지 뒷부분에 보시면 이제 요거는 우리 이미 한 거죠. 절대값. 그다음에 요거 이제 가우스 함수인데 자, 요거 두 개 어떻게 하는지만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 그래프 한번 그려 볼게요. 그래프 한번 어떻게 그린가? 여기에다가 이제 자, 요걸 입력해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 입력한다고 그랬죠? ABS 입력해야 되는데 그거 뭐 이제 카탈로그에서도 해도 되고 알파 해가지고 직접 입력해도 되는데 제가 추천드린 방법은 뭡니까, 여러분? 제가 추천드린 방법은 홈에서 아이고 다시 여기 봐야지. 홈에서 매스에서 넘버 가지고 2번 요거 누른 거였죠. 요거 기억해 두셔야죠. 자, 이렇게 해가지고 X 입력하면 됩니다. X 입력해서 그냥 엔터 치시면 이게 입력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래프를 이렇게 그려주시면 그래프가 이렇게 딱 나오게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그래프 그리는 방법. 그 다음에 요거 그래프 그리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자, 얘 같은 경우에는 명령어가 INT입니다. INT가 명령어인데 뭐 거의 쓸 일은 없어요. 거의 쓸 일은 없고 그냥 이것도 굳이 계산기 안 쓰고 풀어줘도 되는데 그냥 알려만 드릴게요. 자, INT를 입력해야 되는데 사실 얘 같은 경우에는 입력하기가 홈이나 매스 같은 데서 입력하기가 오히려 더 복잡해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그냥 명령어를 직접 입력을 해주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자, 명령어를 직접 입력하는 거 홈에서 하나하나 입력해 주는 거죠. 알파 I 여기 I 그 다음에 알파 누르고 N 그 다음에 T는 그냥 여기 T니까 여기 T 누른 다음에 INTX 이렇게 입력해 주는 거예요. 이렇게 입력해 주는 건데 우리가 지금 이제 그래프를 그려보려고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요거를 여기서 입력해야 되잖아요. 여기서 다시 한번 해봅시다. 연습하는 거니까 자, 알파 누르고 I 여기 요거 눌러주고 그 다음에 N 알파 누르고 N이 여기 있으니까 요거 그 다음에 T는 그냥 여기 있으니까 T 이렇게 누르고 괄호치고 X 이렇게 한 다음에 입력을 해주면 얘는 그냥 이렇게 입력이 되죠. 이 상태에서 그래프를 딱 그리면 그래프가 이렇게 딱 나오게 돼 있죠. 됐죠. 그래서 이 가우스 함수 같은 경우에는 INT로 입력을 해준다. 직접 입력시키는 게 편하다. 이렇게만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거의 사실 쓸 일은 없을 거예요, 여러분. 네, 됐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내용 파악을 했고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이 챕터 2까지 계산기 사용법을 다 다뤄봤고요. 다음 시간부터 챕터 1까지 다룬 거죠. 펑션 부분까지 다뤘고 다음 시간 챕터 2 계산기 사용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